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6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주시장 분석을 해보고 또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뭔가 오늘은 좀 아쉽기도 하고 또 할 말도 딱히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벌써 시작할 때부터 20분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고민이긴 한데요.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6%대 강세를 보였고 S&P 500 지수가 1.1%대, 다우존스 0.6%대 강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 0.67%대 하락, 코스닥 지수 0.82%대 하락을 해서 좀 상당히 좀 아쉬움이 묻어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경제 지표의 호조 그리고 또 빅테크 급등 영향에 따라서 나스닥 시장 중심으로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5월 미국 신규 주택 판매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미국 경기가 견조함을 증명했고요. 또 6월 소비자 신뢰 지수, 내구재 주문 등의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소비재 그리고 IT 관련주들이 긍정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엔비디아가 3%대, AMD가 2.7%대, 마이크론이 2%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테슬라 역시 전일 급락을 뒤로 한 채 3.8% 급등을 하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요런 이제 미국 시장의 분위기, 오늘 우리 시장 시초가에는 약간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0.35% 상승을 하면서 2,590포인트로 출발을 했는데요. 시초가를 고점으로 해서 좀 시장이 하루 종일 좀 지지부진, 그러면서 이제 거의 종가 수준이 좀 저가 수준으로 마감된 좀 아쉬운 하루입니다. 오늘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 367개, 하락 종목 수가 500개가 넘었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상승 종목 수가 600개대,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874개로 기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도 그렇고 좀 종목들도 좋지 못한 움직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아침에는 당연히 미국 증시 상승 영향에 따라서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이 유럽 포럼 연설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좀 경계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이 28일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22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 참석을 해서 22 총재와 일본은행 총재 그리고 잉글랜드 은행 총재와 정책 토론에 나설 예정이고요. 29일에는 스페인에서 열리는 금융 안정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에서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와 대담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일요일날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결국 최근에 좀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매파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번 포럼에 대해서도 관련된 부분이 경계감, 좀 우려감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또다시 좀 국내 주시장에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 대상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제한 수식을 발표를 했고요. 관련된 부분이 미중 간의 갈등 우려가 좀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미국이 인공지능 개발용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제한할 것을 검토 중으로 정해내줬고 관련된 부분이 이제 미국 상무부에서 빠르면 다음 달 초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중국의 반도체를 수출하려면 먼저 정부 허가를 얻어야 된다. 그런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시간 내에서 좀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고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국내 주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악재로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은 좋았지만 오늘 국내 주시장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들에 따라서 좀 좋지 못한 움직임으로 마감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7원 상승을 하면서 1307원까지 올라서는 모습. 그러면서 수급 쪽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좋지 못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3,900억 원대 순매도를 보이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항상 또 이럴 때 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또 외국인 수급이 돌아설 때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지수적으로 보더라도요. 지금 조정을 받으면 결국 60일선이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도 60일선 근처에서는 반등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60일선 근처 지금 자리 박스권 하단부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게 미중 간의 갈등이지 미국과 한국의 갈등은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한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또 중국을 대신한 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 국내 반도체 관련주 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인 좀 이슈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시장 뭐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계속적으로 뭐 또 반등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전기차, 자동차 관련되어서도 계속적으로 좀 뭐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종목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뭐 자동차 얘기를 좀 빼놓고는 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오토에버가 오늘은 9%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도 제가 상당히 좀 자주 언급하는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 보시면은 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하루 만에 9%대 상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중장기 성장 전망 그리고 뭐 재무에 대한 목표를 발표하면서 관련된 부분이 이제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했고요. 2023년도에 매출액이 3조 원 그리고 2027년도에는 매출액 5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배당이 좀 약했는데요. 주주 환원 정책으로 25에서 35% 정도 배당 성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발표하면서 현대오토에버 주가가 오늘 뭐 상당히 급등을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계속적으로 현대차그룹의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현대위아 제가 최근에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역시 오늘 마찬가지로 2.8%대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70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아무래도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 당연히 현대차 기아가 잘 팔리면요. 부품주들은 실적이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수급 쪽으로도 본다면요. 기관의 수급, 뭐 외국인들의 수급, 연일 좀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위아도 사실 정말 옛 영광을 재현한다면은 2021년도에 시장이 정말 거의 뭐 3,000포인트 완전히 넘고 최고점일 때 11만 5천 원대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뭐 다시 또 현대차 기아와 함께 상승을 했을 때 충분히 뭐 7만 원대, 8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우선은 뭐 10만 원, 11만 원대 너무 또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전고점, 작년 9월 달에 전고점 뭐 78,900원 정도만 목표로 한다고 해도 한 12,000원, 13,000원 이상, 결국 한 20% 이상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뭐 촉각을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2%대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에는 20만 원대도 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예전에 올 초만 하더라도 뭐 HMF 인수에 대한 뭐 우려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주가가 좀 상당히 좋지 못했었는데 뭐 이후에는 또다시 뭐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결국은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완성차 수출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수출의 운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까지도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물류 부분의 매출 성장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주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계속 더해가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은 그거 자체만으로도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오늘은 저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뭐 HL 만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연일 최근에 제가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주가도 계속 긍정적으로 화답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동차 부품주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편입을 하셔야지 다음 시장에서 다음 상승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거두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뭐 연일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 본 자동차 관련주 기본이고요. 또 이제 플러스 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 이 부분을 정말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차량용 전동화 부품과 관련하여서 또 차량용 반도체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반도체 관련주도 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 뭐 부품주, 뭐 자동차 부품주들 여러분들이 좀 계속적으로 찾아보시면은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자동차 쪽에 해답이 있다. 이렇게 오늘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선곡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